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오늘은 이제 마이어베어의 아주 그란데 오페라인 아프리카의 여인 라프리캉, 또는 이탈리아어로 하면 또 라프리카나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여인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프리카 여인으로 보이기도 하는 우리 메소소프라노 백재은 씨와 함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프리카어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스와힐리로요? 제가 까먹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제 사촌 중에 스와힐리 전공한 우리 사촌 동생도 있는데 제 전공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뭐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아프리카 여인은 아니고요. 네네. 인도의 여왕이라고 그 나중에 나옵니다. 네. 지구판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아프리카하고 인도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아. 마다가스카르 같은 네. 데가 이제 생긴 거고, 그렇죠. 사실은 뭐 아프리카하고 인도하고 같은 종족이었을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다 봐도 되겠습니다. 그놈들이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오. 그분들이다 네, 이렇게. 이게 위험한 위험수위 발언을 네,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오페라는요. 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조금 신기한 마이어베어 오페라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네. 자, 마이어베어 시대 때는요. 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마이어베어보다 더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특히 파리에서 정말 대성공을 거두죠. 근데 제가 이름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코모. 그러니까요. 네. 아니, 독일 베를린에서 출생을 해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름이 자코모 마이어베어예요. 성도 좀 특이하고 이름도 자코모는 이탈리안인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자, 성부터 따져보게 되면 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야코프 베어였어요. 야콥 베어. 야콥 베어였는데 이 곰 유태인 야콥이라고. 유대인이죠. 예. 유태인이에요. 네네. 근데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외손자한테 자기 성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라는 자기 성을 독일식이네. 붙이면 내가 너한테 네. 재산을 하나 뚝 띄워주지 이렇게 부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폭풍 개명. 그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뭐 이정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우리 림스키 코르사코프 뭐 이런 식으로. 그런가요? 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갑자기 퍽 하셔가지고 저희 가족 모임에서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백김재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거보다 저희는 이렇게 자매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을 안 두시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 내 성이 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재은아 네가 아들을 둘을 낳았으니까 하나는 백씨하면 어떨까? 이런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반농담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네. 갑자기 이게 막 네. 그 고구려 유리왕 시대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네. 약간 뭐 그런 재밌던 네. 그 명절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그 비슷하게 그래서 원래는 네. 베어였는데 마이어 베어로 바뀌게 된 거죠. 명확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독일에 어렸을 무렵에는 야코포 마이어 베어였는데 또 중간에 그 작곡 공부를 하려고 네. 이태리에 가게 돼요. 예. 이태리에 가니까 나는 여기서 성공해야 될 텐데 이름이 말이지 야코프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이질감 느끼지 않을까? 너무 이제 야코브 하면 이제 예. 유대인 냄새 많이 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독일 발음이고. 게토에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약간 그
좀 얕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는데 이름이 그래서 자코모 마이어베어가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상당히 순리대로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의 사람들이 일본 이름을 잘 못 부르니까 일리아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도 했거든요. 일리아. 그래서 일리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 이름을 갖게 되는 건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뭐 태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지방의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네. 한국식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뭐 순자, 뭐 이렇게 영자, 뭐 이렇게. 그렇게 지을 리가 있습니까? 뭐 태석이 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 이름을 지어서 왔죠. 그렇군요. 그 너무 옛날 지금 몇 년생이세요? 죄송해요. 네. 네네.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독일 입장에서 볼 때 네. 약간 이런 게 성도 약간 뭐 이상하게 독일식도 아니고 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도 너무 중간에 이렇게 두 개가 한 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름도 자코모로 사실 독일에서도 자코모 마이어베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결국 이름이 제대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자기가 그걸 더 죽였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도 뭐 재승인데 제이슨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진짜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더 좋아하게 되고 미국 이제 동포가 미국식 이름을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우리 저 사촌 중에도 뭐 성철이라고 있는데 이 씨예요. 근데 그 빅터예요, 빅터. 아 그래요? 네, 그 이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실 아프리카의 여인은 사실 음악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음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이 아프리카 여인이 왜 현대에 와서 그렇게 그닥 많이 연주가 안 되는가 이렇게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마이어베어가 굉장히 어렸던 시절부터 어린 작곡가였을 때부터 난 이 그 대본을 토대로 오페라를 작곡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는데 사실 이 역사라는 것이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는다든가 도서관에서 책을 딱 빌리면 얘가 이랬네 제가 저랬네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어느 대륙이 어디 붙어 있어라든가 콜럼부스가 언제 가고 뭐를 발견했어 뭐 바스코 다가마가 뭘 했어 이게 잘 안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제목은 아프리카 여인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고치고 중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고친 이유가 사실은 인도의 여왕이라고 해야지 더 맞네. 그래서 고치고 뭐 갔던 데도 원래 바스코 다가마가 첫 번째 갔는데 발견을 했는데 이걸 발견을 못했다고도 얘기하고. 바스코 다가마 이름 굉장히 열심히 외우시던데 결국 틀리시는군요. 그런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 맞아요. 한번 더듬으셔서. 저리로 가마 이리로 가마 제가 정말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하시니 정말 가마를 대단하십니다. 타고 가마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멋있다. 네네네. 절망. 네. 제가 경력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세우거라 가마를 멈추거라. 네. 어쨌든 네네. 자 원래 이것을 아프리카의 연인이라고만 부르지 않고요. 바스코 다 가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페라를. 네, 그렇죠. 복잡하다. 네네. 자, 이제부터는 가마라고 얘기하겠어요. 갑자기 우리 코믹 바스코 다 가마 때문에 코믹 오페라가 돼버렸네. 바스코? 다 가마? 가마? 그만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서곡을 듣고 벌써 서곡 들어갑니까? 서곡 들어야 됩니다. 얘기가 깁니다. 네. 자, 근데 또 이 서곡 지휘한 사람이 또 프랑크 비어만이네요. 베어만하고 비슷한 이름이면. 그렇네요. 맥주 사람. 맥주인. 맥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니? 양조공장 아들입니다. 그런가 보다. 네네. 거기서 왔겠네요. 그렇죠. 비어만.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네요. N이 2개 있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N이 하나 있으면 유대인입니다. 그렇습니까? 프랑크 비어만. 요나스 카우프만도 N이 2개 있잖아요. 유대인 아니고요. 자, 비어만 지휘하는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2014년 연주로 아프리카 여인 라프리캉 또는 라프리카나 자코모 마이어베어의 곡 함께 사곡 들으시겠습니다.
프랑크 비어만 맥주인이 지휘한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2014년. 로베르트 슈만이요. 네. 그 흑맥주 되게 좋았대요. 둥켈 이런 그래요? 쪽. 그래서 거기다가 그 영화 보니까 슈만과 클라라 영화 보니까 네. 위스키를 타서 마시더라고요. 역시 애가 7인 까닭이 있었어. 향락을 즐기는 슈만이 분이네. 그것 때문에 약간 나중에 그 알코올성적인 치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것은 들어요. 다른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나중에. 네. 네. 어쨌든 선곡 들으면 정말 이국이란 무엇인가를 네. 마이어 베어가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고 뭐 음악 들으면 중간중간에 아이다 비슷한 음악이 들리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피리 그렇죠. 소리 막 예, 들리고 그렇죠, 막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예,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여인이 당시에 성공을 했던 까닭은요. 이 당시에 작곡가들이 옛날 역사를 끌어다가 쓰다가 좀 교역이 발달을 하면서 외국 문물이 좀 들어오니까 뭐 네. 나비 부인을 작곡을 한다든지 뭐 투란도트를 작곡을 한다든지 이렇게 점점 더 외국계 뭔가 이국적인 맛에 이 가게 된 거죠. 좀 더 새로운 것. 그러니까는 인도 여자건 아프리카 여자건 뭔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을 한번 끌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국의 여왕이라든가 뭐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샥 사랑에 빠뜨리는 그런 플롯으로 이렇게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프리카 연희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작품입니다. 실제로 네. 그 아프리카의 그 섬나라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또 요새 많이 가서 산대요. 이주를 많이 해서.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뿌리를 찾아서인가 뭐 루츠 뭐 이런 것처럼 뿌리 이런 건가요? 쿤타킨테 기억나세요? 쿤타킨테 쿤타킨테 보셨어요? 그 나오는데 이게 연도가 나오는데 알렉스 헤일리 음악은 기억이 안 나요. 음악이 그겁니다. 네. 뿌리 그 선전만 생각나고 네네네.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 바스코 다가마가요. 여기서는 엄청난 영웅으로 등장을 하죠. 우리는 신대륙을 향해서 가야 한다. 막 이렇게 마치 개혁, 혁명의 주동자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네. 리서치를 하던 중간에 너무 화가 나서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리면 조금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잘라서라도 예, 그러시죠, 말씀을 그러시죠. 좀 예, 드리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콜럼버스도 아니었죠. 이 포르투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척자야. 개척자예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 아랍인을 거쳐서 네. 당시 그 후추의 가격이 네. 엄청 비싸. 후추 1kg가 금 1kg랑 가격이 똑같았어요. 왜냐면 이게 많이 쳐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 저 가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네네네. 근데 당시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약간 냄새나는 오래된 고기를 살리는 데는 후추만한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후추가 정말 필요하고 예. 우리가 후추가 있으니까 정말 모든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맞다. 정말 황금과 같은 이 향신료야. 이거 말고도 다른 향신료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중간에 아랍 상인들이 인도에 가서 예. 이런 향신료를 사다가 유럽 아하. 사람들한테 팔았던 거죠. 그래서 중간 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비쌌던 것입니다. 근데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콜럼부스가 스페인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뭐 사실은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밑에 브라질 요 캐러비안 요 근처에 왔다가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도 질 수 없지. 인도에 가보자. 근데 바스코 다가마는 이 아프리카 해안 이렇게 따라서 가면 인도가 나올 거다. 네. 근데 오페라 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논란에 휩싸입니다. 그 종교계 사람들은 이것은 뜻을 거스른 일이다.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다. 예. 그리고 왕과 그의 신하, 총독과 그의 신하들은 이거를 해야 된다. 그게 개혁적인. 그래서 우린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지동설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지구는 네모나다. 뭐 이렇게 절로 가면 이제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나눠야 된대요. 네네네. 그게 땅이 평평하다. 네. 요런 거하고 네.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늘이 움직인다. 이거는 따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걸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사실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공공연히 알아왔던 사실이라서 뭐 그거는 사람들이 종교계 사람들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고 그래요. 아하. 단지 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도는 거다. 요거를 건드리면 그건 큰일 났던 거죠. 지동설, 천동설.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왈가왈부하는데 사실 이 오페라에서는 네. 나가마가 첫 번째 갔을 때 실패를 하고 희망봉 정도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던 것으로 아프리카 갔다가 돌아왔던 것으로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여인
셀리카를 데리고 오게 되는 그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요. 원래는 다가마가 네. 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에 갔다고 그래요. 어. 인도에 갔는데 거기 인도에 갔을 때 다가마를 발견한 2명의 아랍 상인이 있었는데 예. 그들이 다가마를 보고 말한 첫 마디가 뭐냐면 저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거기 딱 온 거를 보고서는 망할 유럽인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게 첫 마디였다고 그래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봤어? 봤어? 이래가지고 봤어? 이래가지고 그게 바스코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가마를 봤어? 이래가지고 바스코다. 죄송합니다. 망할 가마. 네네. 왜냐하면 아랍 상인들이 유럽 사람들을 인도 땅에서 딱 본 순간 네. 야 우리 무역은 망했다. 아. 이 그냥 밭에서 나는 후추를 금값 받고 팔았는데 네. 저놈들이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구나. 우리는 끝났다. 음흠. 근데 가만 아주 이렇게 유연하게 우리는 기독교도와 향신료를 찾아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4차에 걸친 이 인도까지 항해에서 중간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니까 중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전쟁을 하다가 아랍 상인들을 이제 몰아넣고 그 인도 그 항만은 완전히 폭파해가지고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바스코 다가마가 그리고 아랍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다리, 코, 귀 이런 걸 다 잘라가지고 본국으로 실어서 보내면서 세상에 전 이걸 보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나라 우두머리에게. 네네. 이거 가지고 카레나 해먹어.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 카레 사건이 유명한데 정말 그의 근데 오페라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오페라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낭만적인 총각 영웅으로 나옵니다. 와 저는 진짜 이런 오페라가 나와도 되나 그때 가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판로를 개척한 그리고 이교도를 물리친 아랍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든지 말든지 뭐 사실은 이교도를 물리쳤다기보다 이 향신료를 싸게 들여오는 이 엄청난 무역의 판로를 뚫은 게 그게 더 부각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교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처치할 수밖에 없었어. 요렇게 이거를 굉장히 정당화시키는. 그 저는 조금 제국주의적 시각이네. 별로입니다. 네네. 하지만 오페라에서는 우리 정말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낭만이 넘치는 테너 오빠로 나오니까 그렇군요. 자 일단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네. 자 막이 열리고요. 서곡이 네. 지나고 자 디에고의 딸 디에고 제독이죠. 네. 이네스가 시녀 안나랑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스코 다가마가 신대륙 탐험을 떠난 지 2년이나 됐어요. 안전히 돌아오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약간 나비 부인 같아요. 우리 남편, 우리 남친은 돌아올 거야. 그래서 옆에 수주기 같은 안나가 얘기하죠.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벨디 똑같네요. 은벨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네스가 어떤 맞아요. 이네스가 돌아와서 나와 결혼할 거야. 안전히 돌아온 상으로 나를 얻어서 나의 남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아버지가 뚝 등장을 합니다. 돈 페드로와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드로는 당시에 2년 동안이나 기다렸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를 아직 사랑한다고요. 안 죽었을 거예요. 이 삼중창이 이어지고요.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귀족들하고 사제들이 등장해서 합창을 합니다. 하느님, 세상이 당신을 존경하게 하소서 이런 합창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에 회의를 마치 이 합창이 회의 앞에 잠깐 무슨 기도문 같이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난파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구해와야 되는가? 막 이렇게 회의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요. 네. 유일한 생존자가 나타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데? 그랬더니 바스코 다가마 이렇게 얘기해요. 짠니스 끼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막 뛰어서 들어와요. 저는 조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희망봉을 돌면 이미
원래 역사적 사실에서는 뭐 이미 인도를 발견하긴 했지만 여기만 돌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한 인도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중간에 고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딱 양편으로 나눠서 신부님들은 그거는 갈 수 없는 일이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총독은 네. 이거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약간 이렇게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스코다가마는 기다리기로 하고 네. 그 사람들은 이것을 표결에 붙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재판장이 이겨요. 네. 우리는 너를 도와주지 않기로 했어. 근데 여기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 같지는 않고 굉장히 이국적인 옷을 입은 두 사람 노예를 데리고 왔다. 어허.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신대륙이 여기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자. 근데 인도의 여왕이었던 거예요. 인도의 여왕이 이제 시종을 대동을 하고 나타나는데 이 시종이 굉장히 또 여왕을 사랑합니다. 그 나라보트 같은 병정이 공주를 네, 사랑하는 네, 네. 것처럼 네, 네.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너무 로맨스를 갑자기 끼워넣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좀 네. 그 삼각구도가 딱 나타나요. 근데 정치적인 막 발언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왕이 딱 이러고 예쁜 옷을 입고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스코 다가마가 아무리 망중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바쁜 와중에도 또 이렇게 좀 릴렉스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가요? 예. 노예라고 했는데 셀리카가 정말 흐드러지지 않은 여왕의 복장을 하고 무대에 뚝 나타나요.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그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바스코 다가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내가 얘기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약간 뜬금없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자, 얘기를 하려고 하니 옆에서 시종이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여왕이라는 걸 밝히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올 텐데 그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저는 종이에요. 종이라서 이름도 없어요. 하고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표결에 붙였는데 사실 이 영향이 크긴 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게 뭐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를 도와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테너들이 또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난독을 막 피웁니다. 너 의외에 복종하지 않았어? 너 감옥 가.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난리 아닌 난리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네. 자, 여기 그 합창 등장하는 부분부터요. 네. 우리 셀리카 나오기 전까지 한번 여왕님 이들의 나오시기 전까지. 웅성웅성하는 분위기를 우리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시겠습니다. Dieu, que le monde révère. 하느님, 세상이 당신을 존경하게 하소서. 종교재판장 여기 베이스 롤프 브로만,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 여기 테너 베르나르트 베르히토울트, 그리고 겜니츠 스테이트 오페라 코러스. 겜니츠 너무 반갑네요. 여기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연주로 2014년 연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portugais, hardi navigateur, une route nouvelle entrevoyant la chance, où grondait la tempête, a placé l'espérance, la fatale espérance. Oh, c'est trop flatté de franchir les écueils de ce cap redouté. Le Périgord de Lias, par les flots afférits, a vu sur ces rochers son escadron pour connaître son sort, elle lui portait secours. Le roi nous réunit. Messieurs, donnez votre avis. Que le ciel nous éclaire. Sainte lumière, sois avec nous à jamais. Sois notre ami dans la vie. Sois notre guide, Seigneur. Don Alvar, que la vie est le vôtre. Ô Dias brillant, qui est disposa de ces jours. Qui l'a dit? Et marin, qui de tout l'équipage échappait presque seul à la mer en courroux. Pour le prix de ces jours, disputés au naufrage, n'aspire qu'à l'honneur d'être admis devant vous. Qu'il entre son nom, Vasco de Gama, lui Granier, lui Granier. Dieu que le monde révère. 하느님 세상이 당신을 존경하게 하소서. 종교재판장 역의 베이스 롤프 브로만, 이분도 이제 유대 이게 싱어네요. 자,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 역의 테너 베르나르트 베르히톨트,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그리고 겜니츠 국립 오페라 극장 합창단, 이 프랑크 비어만 맥주인께서 지휘하신 2014년 버전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비어만. 왜 한숨을 쉬고? 아니 갑자기 비어도 좀 이렇게 요새 종류가 많아서 오래간만에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름을 보니까. 네. 아침부터. 네. 어쨌든 예. 자 그래서 우리 버럭했던 우리 버럭 다가마 오빠께서는 네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너무 버럭한 나머지 기운을 잃고 쓰러져서 잠이 드는데요. 어허. 이 기나긴 길을 배를 같이 타고 온 우리 셀리카 여왕님께서 우리 다가마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일방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잠이 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악몽 같은 걸 꾸면서 애인 이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네스 막 이러니까 아니 애인 이름인가? 너무 질투가 난다.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리아를 불러주게 됩니다. 내 무릎에서 잠자는 사람. 그러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게 되는데요. 굉장히 딴 데서는 볼 수 없었던 뭐랄까요? 그 달달한 그런 아리아를 부르게 되죠. 이렇게 펼쳐집니다. 미키야마노 어머. 셀리카. 내 무릎 위에 잠든 태양의 아들이여, 광활한 평야의 용맹한 이여,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고요만 가득하니 주위에는 내 발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맑은 창공에서 빛나는 별빛은 우리를 비추고 벵걸 흐르는 듯한 음정은 당신을 위해 떨리나니 밤이 너를 위해 펼친 가슴 속에서 당신을 안전히 둘러싼 숲의 속삭거림 속에서 내 무릎 위에 잠든 태양의 아들이여 편히 쉬세요.
relax. 오. 셀리카였습니다. 네네. Sur mes genoux, fils du soleil. 내 무릎 위에 잠든 태양의 아들아 이러면서 부르는 곡이었죠. 셀리카 역의 소프라노 레온틴 프라이스 그리고 프란체스코 몰리나리 프라델리가 지휘한 이탈리아의 RCA l'Opera Orchestra. 오페라 오케스트라 1967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Sur toi, vers les charmes,
moi je regrette ta peine auprès de toi mon doux pays et mon palais de souveraine et milieu de mon cœur je t'aime mon bien suprême hélas c'est toi Sur mes genoux, fils du soleil. 내 무릎 위에 잠든 태양의 아들. 옛날에 뭐 그 선동열 선수가 그 이제 이름이 써니잖아요. 그래서 그 나고야에 있는 주니치 드래곤스의 네네. 그 마무리 투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고야의 태양이라고 선 그렇게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잘 던졌어요. 기승전 야구인가요? 뭐 그렇기도 하죠. 소프라노 레온틴 프라이스, 셀리카, 프란체스코 몰리나리 프라델리가 지휘한 알시의 이탈리아 오페라 오케스트라 1967년 녹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달콤한 아리아를 부르고 무릎 위에서 정말 꿈에 그리던 이 가마 오파를 재우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오페라 보면 네. 막 부채질도 해요. 도대체 감옥에서 부채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입니까 지금? 지하 감옥인데 상상을 막 하면서 어디선가 벵가로가 들리는 것 같고 숲속이 우리를 둘러싼 것 같고 감옥에서 네.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려면 네. 그 마약 두목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막 즐기면서 약간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그 저기 감옥 보니까 막 그렇게 볼리비아 뭐 이런 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야, 진짜 그 해외 토픽에서 봤습니다. 뭐 마여광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생긴 우리 장군님이니까 네. 여왕님의 부채질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셀리카를 사랑하는 그녀의 희종이긴 하지만 넬루스코가 나타나서 예. 갑자기 다가마를 죽여야 되겠어 이러고 나타납니다. 칼을 탁 빼들고 야, 너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 친구인데. 네. 아니야. 우리의 여왕님이 우리 인도의 여왕님이 백인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말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다가마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얘기는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가마가 막 내 말이 맞는데 저 희망봉만 돌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그때 이거를 실패를 했을까 막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근데 인도의 여왕이니까 여러 가지 뭐 알고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책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여기를 돌아서 이렇게 가면 뭐가 나올 거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여왕이었다가 인도의 여왕이었다가 그 우리가 서스펙트하기로는 의심해 보기로는 중간에 마이어 베어가 27년 동안 이거를 계속 고쳤다고 그래. 대본도 고치고 음악도 고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쳤는데 이거를 대단하신 그 인내력이네요. 네, 애정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인인데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프랑스에서 이 작품을 이제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다. 인터내셔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 작품의 리허설을 지휘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의 정말 유작으로 걸작으로 남기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공을 다 들인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그래도 이 작품으로 남았잖아요. 마이어 베어는 이 라프리카는 이 작품으로 그렇죠. 자기 이름이 남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누리던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후대는 그렇게.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출연진도 너무나 많고 굉장히 그랜드 오페라였거든요. 뭐 춤도 화려하고 막 이래서 그 그렇죠. 이후에 막 음악이 너무나 이제 막
다양하게 펼쳐지는 그런 쇼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자주 상연이 안 된다 현대 와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용이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걸 무대에 올리면 에 저거 틀렸잖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없앤 것 그렇게 같아요. 많이 고쳤는데도 그러니까 인도 여왕이라고도 사실 얘기를 못 하고 이국의 여왕, 이국의 사람이 너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네네네네. 고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예. 그 부분이 걸려서 상연이 안 된다 하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펼친 지도를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네. 사실은 거기 말고 요렇게 돌아가면 훨씬 쉽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오. 다가만 정말 정말 이런 길이 있었구나. 너는 나에게 목욕값을 주었어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정말 헤쳐나갈 구멍을 주었어. 목욕값을 줬어는 뭔가요?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어떤 너는 영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어떤 영화죠? 어떤 영화였더라? 그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였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조직의 보스의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져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어쨌든 네. 너는 나에게 살 길을 주었어 하고 둘이 포옹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포옹을 하는데 밖에서 갑자기 때를 맞춰서 돈 페드로와 돈 알바로, 이네스와 안나 데리고 이렇게 네 명이 다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네스가 이걸 보고서는 의심을 해요. 둘은 사랑에 빠졌나?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고선 정말 약간 황당했던 게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야 네르스코 일로 와봐. 아까 자기를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네르스코 일로 와봐. 너 가져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넘겨줘요 갑자기. 이건 또 뭐지? 정말 이 오빠는 남의 마음을 모르는구만. 그래서 오해가 풀려요. 셀리카는 정말 너무 황당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막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네스가 당신에게 자유를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나가서 이제 원하는 걸 하든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는 못 돌아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는 거죠. 예. 목숨은 건지는 대신. 그래서 페드로랑 결혼을 사실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이미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자유로 풀어주는 조건에서 너랑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니요. 이네스가 이네스와 죄송합니다. 페드로는 이어지고 그래서 페드로가 약간 건들건들하면서 네가 직접 네 노예들을 사서 항해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손을 잡고 나서려는데 이때까지는 결혼한 거를 몰랐었어요. 근데 아니 그녀의 손을 잡다니 그러니까 갑자기 메롱 페드로가 나는 이네스랑 이미 결혼했지 이러고 약을 올리면서 사라지는 이 피날레 장면이 정말 이네스는 너무 슬퍼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바스코 다가마는 너무 슬퍼서 얘기하는 장면. 이 모든 7명이 각자 자기의 셀리카는 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내팽겨치다니 이런 7명이 얘기하는 이 피날레가 여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 피날레 2막이니 이게 이제 4막짜리니까 2막 반이네요? 5막짜리. 5막이죠. 네, 5막 맞아. 네네. 자, 소프라노 클라우디아 사로키나 이 러시아 이게 프랑스 소프라노인데요. 셀리카 여왕 역을 맡았고요. 소프라노 양귀비. 얼마 전에 이상의 날개에서 금옥 역을 또 맡았던 양귀비 씨. 그러니까 이네스를 맡았네요. 그리고 테너 베르나르드 베르히톨트. 바스코 다가마. 그리고 테너 토마소 란다조. 돈 알바로. 이분 누굽니까? 돈 알바로. 돈 알바로는 그 페드로의 그 신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구나. 네네. 베이스 피에르 이브 프리보 넬루스코. 넬루스코는 또 누굽니까? 넬루스코는 셀리카의 종입니다. 셀리카를 사랑하는. 네. 베이스 고우타 라사넨. 핀란드 분이네요. 돈 페드로. 페드로도 알바로 친구인가요? 아니요. 페드로는 이네스의 신랑이죠. 이제 아버지가 결혼.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맞습니다. 네네네. 메조 소프라노 티나 벤티넨. 이거 이분도 이네스의 시녀입니다. 핀란드 사람이네요. 안나. 가 부르고요. 이 지휘는 역시 그 비어만 씨, 맥주인 프랑크 비어만이 지휘하는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겜니츠 국립 오페라 합창단 2014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기서 또 건강한 일주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베. Marche conclue. Nous acceptons. Tous deux, je vous le paye. Et maintenant, partons.
Que dites-vous? Du roi la bonté paternelle confie à mes talents, ou du moins à mon zèle, la gloire de tenter ces passages harnis. Oublie d'un fol orgueil échoua jusqu'ici. Vous, à qui j'ai remis d'une main insensée les fruits de mes périls, mais la mère m'a pensé. Un projet dans la flamme et l'oubli tombé, gloire qui m'appartient, et que vous dérobez, qu'il obtiendra par moi. Conduis-moi sur ta flotte, et je te servirai de guide et de pilote. J'y comptais bien Tachéta, j'y comptais bien Tachéta. Le roi des régions découvertes par moi, le roi venant me gouverner. D'avance, aujourd'hui même, mon escadre pareille. Allons, sortons d'ici. Votre main, de quel droit? De celui qu'au pied de sa hôtels j'ai reçu de Dieu même. Que dit-il? Pour vous, qu'en disait infidèle, et pour vous soustraire aux horreurs d'une prison éternelle. Maman, je l'ai donné, et loin de lui, je meurs. Anathème sur la femme et malheur, malheur sur moi. Immobile de surprise, de connaissance de surprise, sans effort que je suis prise, j'ai sonné vos abandons, sans effort que je suis femme, sans effort que je suis Écoutez-moi, Fasco, va-t-il suivre? Il se livre. Eh bien,